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 자음 8번째 자음인 이응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다음 제가 일주일 정도 올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모든 영상 녹화, 녹음, 자막, 편집을 하다 보니까 교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 바로 업로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극기 연습 꼭 많이 하고 계시겠죠. 이번 시간에 이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응은 여러분도 미리 좀 아시다시피 가로획, 세로획과 크게는 상관없는 곡순으로 이루어진 자음의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쓰는 영상 느링 재생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재생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응 쓰는 방법이 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쓰는 방법의 종류는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고요. 그리고 펜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응 영상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필로 쓸 때와 부필로 쓸 때 그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이응 쓰실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응을 적을 때 첫 번째 보신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이응을 그리는 경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원씩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응을 쓰실 때 시작점은 보통 12시나 한 11시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한 번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나 세로로 이렇게 좀 타원형 모양으로 생겨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능한 한 동그랗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쓰시는 경우, 특히 그 동그란 모양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천천히 집중해서 한번 써보시고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가면서 그 모양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붓펜으로 이응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거치대에 고정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초점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영상 시청하시면서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붓펜은 연필과 다르게 그 쓰는 부분이 어떤 일정한 부드러운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응과 같은 곡선을 쓸 때는 어떤 그 촉촉한 끝부분이 그 곡선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다 보면 약간 어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이형의 모양을 조금 더 멋지고 보기 좋은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붓펜으로도 이렇게 한 번에 이형을 쓸 수가 있지만, 실제로 써보시면 이 분모의 특징 때문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두 번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어느 것이 편한지에 따라서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펜의 경우는 그 굵기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정한 두께의 이형을 쓰셔도 되고, 한쪽 부분을 조금 얇게 굵기의 변화를 주셔서 이형을 쓰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굵기의 변화를 좋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변화를 많이 주는 이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찌그러진 형태의 이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붓펜의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린 저항감 때문에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이형을 반씩 나누어 쓰는 이형도 저는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 이형은 보통 초성에만 좀 쓰이는데요. 받침으로 쓰는 경우는 그 마지막 자음과 연결이 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붓펜으로 이형을 쓰실 때는 이 모양의 이형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연필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연필 경우는 딱딱하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따로 한번 이렇게 꺾었다가 방향을 틀는 경우의 이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형이 초성으로 쓰이는 한 글자 한 글자와 그리고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의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형이 조금 적절하지 않게 쓰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나, 오 같은 모임을 쓰실 때 그 본인의 그 쓰기 편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이렇게 이형을 쓰시거나 반으로 나누어서 쓰시거나, 그것은 연습하시면서 자기가 편한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동그랗게 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붓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형 쓰는 방법, 세 가지 정도 되는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 유의해서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붓펜을 오래 쓰시다 보면 솔직히 잉크가 달아서 못 쓰는 경우보다 이제 분모 끝이 약간의 흠집이나 이렇게 생기면 쓰는 도중에 조금 전에 오 쓸 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굵기가 확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감하게 붓펜을 버리시고 새로운 붓펜을 기를 잘 들이셔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형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받침 이형으로 쓰실 때는 항상 그 이형의 오른쪽 변이 상단의 자음과 모음과 이렇게 그 라인이 맞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위에 모음과 그 끝을 좀 이어 주시고요. 지금 농의 같은 경우는 상단의 자음 끝과 이형의 오른쪽 끝과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것이 글씨 모양이 참 좋습니다. 잠시 후 잘못된 예를 보실 때 아시겠지만 그 받침이나 초성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형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형의 크기를 결정하실 때는 기준이 상당히 어렵지만 본인이 어떤 글씨를 계속 써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자기 마음에 드는 글씨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붓펜으로 받침 이형을 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꾹
눌러서 이렇게 이응을 그리는 그런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붓펜은 보통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두 번에 나누어서 글씨 굵기를 약간 변화를 주면서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선택하실 때 이전에 배웠던 앞에 나왔던 자음들과 같이 초성 받침을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형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동그랗게 쓴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그 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처럼 초성으로 쓰이는 이형이 너무 좀 작은 경우 그 모음과 자음 사이 간격이 좀 넓어지면서 좀 글자의 구성이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제가 과장해서 이렇게 써보면 그 글씨 모양이 좀 분명히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한글 정자체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도 마찬가지로 그 받침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 아랫부분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는 릉에서처럼 그 받침의 이응을 아주 크게 써버리면 그 모양 자체가 너무 또 윗부분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좀 불균형적인 글자가 될 수 있으니 꼭 글씨 쓰실 때 어느 정도 크기도 감안하시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글 자음 중 8번째 자음인 이응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역부터 시작해서 이응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자음이 추가될 때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자음이 끝나면 모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물론 자음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리고 그 한 글자 한 글자 모양에 대한 설명도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나쁜 글씨나 악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글씨로 어릴 때부터 좀 글씨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제 영상 비록 좀 재미가 없더라도 한 번씩 꾸준히 좀 보면서 따라 쓰시게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제 영상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사랑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